안녕하세요. 중심명상의 대표 이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명상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공부하고 대학 가고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사람이 구석에 몰리면 미천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들어간 직장은 굉장히 경직되고 인장도가 높은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제 미천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려움, 불안함, 결핍감, 그런 감정이 저의 내면을 압도했고 저는 억눌려서 어떤 합리적인 사고 판단과 행동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여길 정도였거든요. 그럼으로써 직장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책도 많이 찾아보고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감정 인정하기라든지 자기 사랑하기, 감사하기, 심상화하기, 생각 씨앗 찾기 등 많은 방법을 해봤어요. 정말 다 해봤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출근하기 싫은 일이 있었는데요. 하루 밤을 새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를 써본 적도 있어요. 나아지기는 했는데 좀 지나면 정도만 약해질 뿐이지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내면은 직장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고요. 이 내면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려진 방법을 많이 써봤는데요.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구의 중력처럼 내가 피할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까지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중심 명상을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심 명상에서는 마음을 마음 시스템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은 공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 물건을 동일하게 찍어내는 공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을 넣으면 늘 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기계와 같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뭔가 오묘하고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해진 패턴대로 그 마음 시스템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삶이 살고 싶다 혹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시스템이라는 영향력에서 벗어날 줄을 알거나 이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을 고라고 했는데요. 이 고통은 보통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음을 죽여서 진정한 자아, 참나를 만나는 방식이 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을 녹여서 진정한 자아, 참나를 만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죽여서라는 것은 자체가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보통 두 번째 방법인 마음을 녹여서 어떤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그게 자기 사랑이나 감정 허용하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이제까지 만들어놨던 어떤 감정을 포용하는 방법입니다. 녹이면 정말 좋아요. 자신과의 화해를 또 할 수 있고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녹여지면서 개운해지고 감정이 사라짐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의식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고요.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마음을 죽이는 방법. 이게 좀 거창하니까 마음을 무시하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마음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는 겁니다. 어차피 마음에서 하는 소리,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보통 그렇지 않나요? 이게 처음에 마음을 무시하려고 하면 마음도 사라지고 싶지 않아서 저항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저항을 해요. 이게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약간 복수하듯이 폭발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생다지로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중심 명상은 에너지 명상이잖아요. 에너지 명상을 하다 보면 생각, 감정과 같은 에너지들이 파장으로서 없어지거나 정화되기 때문에 우선은 목소리의 어떤 가지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리에는 우리한테 말하는 목소리들이 다 있어요. 이게 말하는 목소리가 여러 개였는데 점차 그 개수가 줄어듭니다. 대신에 남은 목소리는 매우 또렷해집니다. 아주 줄기차게 이야기는 하는 애가 하나 남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는 자면서도 머릿속의 볼륨이 우렁차다고 느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머릿속이 굉장히 시끄러운 시장통이었다면 지금은 조용한 미술관 정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해도 크게 들리는 효과와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상황을 인지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같은 볼륨으로 저한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를 동시에 하는 순간이었는데 에크하르트 톨레도 그의 저서에서 사람들은 모두 이 순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모두 이상하게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머릿속에 우렁차게 울렸던 이 음이 차츰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이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해요. 비로소 내면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비로소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고 머릿속이 시끄럽지가 않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의식적 영역이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강해지면서 충만해지고 평온해지는 느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생각들이 의식과의 만남을 방해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만해지고 평온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내면이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머릿속에서 뭔가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계속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이 우리한테 말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그런 목소리들이 사라지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함 것들의 영향력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심 명상을 통해서는 이런 단계로 내면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